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여러분, 2022년 네덜란드에서 취업하기 정말 쉽습니다. 쉬워도 너무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장기 출장으로 2개월 체류를 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설명하면, 저는 네덜란드에서 대학원을 졸업해서 거기서 조금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복귀해서 한국에서 좀 일을 하다가 저만의 스타트업을 꾸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출장 일로 네덜란드에 오랜만에 가게 됐죠. 일정 중에 잠시 시간이 나서 친했던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 친구는 네덜란드 정부기관인 헤멘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잡시장이, 취업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물어봤더니 코로나가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거의 끝난 분위기.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구인 공고는 굉장히 많은데 구직자가 없는 상태? 그러면서 친구가 저한테 웹사이트 하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현재 네덜란드 취업 시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 플러스 친구의 이야기 플러스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면서 만났던 제 대학원 동기들의 실제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풀어볼게요. 거짓말 사실 하나도 안 보태서 단언컨대 지금 네덜란드 취업시장이 진짜 뜨겁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을 비교했었을 때 서류 10개를 넣으면 한두 개 될까 말까? 그 시절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10개 넣으면 한 5개 정도는 합격을 해서 바로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덧붙여서 이제 제가 대학원 동기 3명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졸업하고 네덜란드에서 취업해서 현재까지 쭉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요즘 자기네 회사들 직원들이 퇴사를 되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이직 준비도 되게 많이 한대요. 그 이유가 바로 현재 잡시장이 워낙 활발해서 다들 지금 바로 이때다, 지금 움직여야 된다. 친구들한테도 너도 이직하고 싶으면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특히 이제 IT 업계에서 분위기가 활발하대요. IT 업계의 종사자들, 그 중에서도 분석가라든지 혹은 프로그래밍 개발자분들은 모셔가기 바쁘대요. 이런 표현이 맞진 모르겠지만 약간 구걸하듯이 제발 우리 회사 와서 일해달라, 약간 이런 분위기? 또 하나 꼽자면 호레카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여행, 호스피탈리티, 레저, 레스토랑 이런 산업군을 호레카라고 일컫는데요. 이 호레카에서도 이제 사람 뽑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사람을 구하는 곳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 이쪽은 당장 내일부터 일하고 싶어. 그러면 내일부터 일할 수 있는 진짜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같은 이 분위기는 저조차 맛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해외 취업을 꿈꾸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국에서 주저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일단 이력서라도 넣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해외 취업에 대해 팁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데 영어가 부족하고 비자도 걱정이고 혹은 경력이 단절되었다 등등 이런 이유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해외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먼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면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취업할 수 있는 분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라든지 전문직 이런 포지션들은 그렇게 엄청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충분히 지원해서 면접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럽인들도 여러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럽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은 유럽인들도 있다. 걔네도 모국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어로 면접을 볼 때 발음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발음보다는 영어로 내 경력 그리고 내 의사, 내 의견을 잘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결론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원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어 실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겐 이 정도가 영어를 못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수치라서 어떻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가끔씩은 솔직히 못 알아들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I don't understand. Could you please tell me again? 나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자신감이 있다면 저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영어는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 비자. 여러분들을 정말 채용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비자를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공유하고 싶은 건 어떤 포지션에 나하고 어떤 이유권 심의권자가 같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뭐 학력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경력 뭐 이런 게 다 비슷해요. 그러면 당연히 나보다는 이유권 심의권자가 합격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세 번째, 경력. 사실 경력 단절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요. 다만 기간별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거를 이력서에 잘 풀고 면접 때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신입도 해외 취업이 가능해요. 신입이니까 당연히 경력이 없겠죠? 근데 다만 신입이지만 뭐 인턴십을 했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거를 이력서에 맛깔나게 표현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운. 사실 무시 못하죠, 이 운이라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지금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도전해 보셔야 할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든 운이 여러분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이 흐름에 재빠르게 누가 올라서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그리고 미래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